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능수아입니다. 2020년도 거의 반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빗속을 뚫고 아카시향이 길목까지 흘러내려와 말을 걸어주더군요. 아득한 기억 속 꼭 이맘때 둘이서 병원을 들어섰던 부부는 셋이 되어 퇴원했었죠. 집으로 오는 길목마다 아카시향이 화르르 꽃불을 사르고 바람결에 향을 실어왔고요. 그 어린 생명이 뭐라고 처음으로 세상이 든든하게 느껴졌네요. 세상에 나와 처음 보람된 일을 한 것만 같았고요. 10수년이 흐른 지금 그 작은 몸으로 우주를 떠받들고 호령하던 아이는 엄마의 작은 품도 버겁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어느 가정이나 비슷한 풍경이겠지만 새삼 그 시절이 그리운 건 왜일까요? 어떤 일을 10년 이상 하면 장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어로는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베테랑을 만나보고서 세 번째 기록입니다. 오늘 만나보고서에서는 부천에서 풍물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민속예술단 나눔소리를 이끌며 시민과 함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지킴이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손영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또 특별히 풍물하면 나도 할 말 많다 하시는 한 분을 패널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셔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민속예술단 나눔소리 단장을 맡고 있는 손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오경원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방금 들어본 그 로고송. 네네. 네, 그 음악 잠깐 소개 좀 해주셔요. 지금 들은 소리가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창작극 둘리전이라고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중에 풍물 판굿을 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오늘 또 풍물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로고송으로 잠깐 맛배기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 만나보고서는요, 마을의 베테랑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삶과 삶에서 길어 올린 노하우나 철학 등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베테랑 선정 기준이 있어요. 10년 이상 이 지역 또는 부천에서 꾸준한 활동을 하시고요. 또 주위 분들에게 얼마만큼 모범이 되며 또 열정이 많으신가 하는 그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오늘 모실 선생님은요, 문화도시 부천을 대표하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정한 기준이 오히려 또 외람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사실 저희는 구면이잖아요. 그렇죠. 뵀었죠. 네. 아이가 초등학교 때 풍물을 배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어려워서 못 여쭤본 것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미리 선생님의 또 이력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풍물을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는 이제 풍물을 어려서부터 한 게 아니고 대학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실 풍물을 하게 됐어요. 제가 83 학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37년 됐네요. 네.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사실은 선배가 권유를 해서 마당극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당극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 연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뭐 탈춤을 춘다든지 민요를 부른다든지 풍물을 연주한다든지 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그때 이제 좀 습득하게 되었죠. 아, 근데 여기 지금 풍물, 네, 나도 할 말 있다 하신, 네, 과장님. 네, 그 제 이야기 좀 차례인가요? 해주세요. 네, 제가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이제 풍물이라는 거를 국민학교 때 이제 제가 83년생입니다. 그래서 농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운동회 때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그 악기 소리가 참 사람을 신명나게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좀 사춘기라 쑥스러워서 못하고 대학교 갔는데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국민학교입니다. 아, 그러면은 학교에 그런 이제 뭐 따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 선생님들이 따로 안 계신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소사라고 했었잖아요. 소사 선생님들 중에 그런 재능 있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30명 정도가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 학교 일 하시는 분. 네네. 네. 아, 참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또 고향이 해남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해남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분위기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진도, 해남, 또 이쪽이 소리의 또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능사님도 진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워낙 이제 또 소리의 고장이니까 그런 악기들이나 소리들을 들을 기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근데 저희가 실제로 접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참여하고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대를 또 많이 거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전공은 뭐였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에 네.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의 사실은 반대가 심했죠. 그러니까. 심했는데 제가 이제 풍물을 접한 거는 아까 이제 마당극 하게 되면서 접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의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민주화를 갈망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네. 오늘 묘하게 이제 5.18 오늘 이제 40주년 되는 그러게요. 날인데 네. 사실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 제가 풍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문화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마당극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몰래 숨어서 알려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방금 오늘이 이제 5.18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녹음하는 월요일은 5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 업로드 되는 날은 이번 주 또 금요일이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서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87학번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때도 이제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시위할 때 앞장섰던 팀들이 늘 또 그런 어떤, 뭐 풍물팀들이나 이렇게 전통 소리로 먼저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는 보통 대학생들이 그 풍물을 쳤던 게 물론 전통 예술을 좋아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회적인 소명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요. 83년, 87년. 그래서 사회가 이제 민주화될 때까지 일정 정도 전통의 그런 문화들이 사회에 좀 기여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취업 쪽으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졸업을 89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부천이 사실은 그 서울과 인천에 끼어서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오명들을 많이 쓰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뜻있는 선배님들이 지역의 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지역에서 좀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셔서 그때 이제 미술했던 선배님들하고 연극했던 선배님들하고 같이 복사골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사회 문화 활동을 하게 됐어요. 아, 바로 그럼 졸업하고 그런 네, 그래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네. 그 취직을 여지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전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잠깐 그러면은 여기 오 과장님 그때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졸업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으셨어요? 네, 원래는 뭐 전공하고 상관없이 취미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를 가르쳤던 사부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참 어렸어요. 사실은 2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됐던 분들이셨는데 다들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밥벌이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많아서 네. 다들 그냥 취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또 프로필을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월초 풍물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또 내용이 굉장히 많으셔요. 네, 네. 네. 그래서 모르면 용감하다고 아마 그 내용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방송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불러줘서 저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니까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도자나 어떤 멘토 역할을 또 할 때는 어떤 덕목이 또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아무나 또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점인가요? 네, 뭐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공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그 가리키는 사람들 또는 뭐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제일 큰 것은 진솔한 것 같아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호 간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또 오종 여기 우리 지역에 또 오정 아트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오정 아트홀하고도 또 관계가 또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여월초등학교를 97년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풍물을 배워서 중학생이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묘하게 이제 2003년도쯤인 것 같은데 부천에 이제 오종아트홀이 이제 생기면서 오종아트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부천문화재단 분들하고 좀 상의가 되면서 청소년 민속예술단 나눔소리를 창단하게 돼요. 제가 2003년도에.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여월초등학교 풍물반을 졸업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월초등학교가 이쪽 오종구에 이제 살다 보니까 네.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오종아토리움 참 좋겠다. 그래서 서로 그러한 기대와 필요성들이 만나서 2004년부터 한 6, 7년 정도를 오종아토홀 그 지하 그 연습실에서 꾸준하게 주말마다 모임을 갖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맡고 계시는 또 그 고두마리? 네네. 네. 그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부천에는 이제 향토문화재라는 게 있어요. 향토문화재가 5개가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이제 유형문화재고요. 마지막에 이제 5호가 무형문화재예요. 근데 마지막 5호인 부천 석천 농기고두마리라고 하는 민속놀이가 있는데 이 놀이가 부천의 향토문화재 5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놀이는 부천이 예전에 그 농사를 많이 졌을 때 농기라고 하잖아요.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써 있는 그 깃발 맨 위에 꽂혀 있는 꽁털이 있어요. 그 꽁털을 마을 간 서로 싸움을 해서 그걸 뺏는 놀이예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이상 되어 있는 부천에 아주 훌륭한 민속놀이가 있는데 그 놀이를 93년 그때부터 개발을 해서 찾아서 계속 꾸준하게 전성포전을 하던 차에 2016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부천의 문화재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정이 되면은 네. 네. 어떤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우선 부천시에서는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공연과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뭐 부천문화원도 관련을 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회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많으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00여 명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하고 전승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 공간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부천시나 관계기관이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방송 또 들으시는 또 관계자분들이 참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풍물 이야기 또 이 지역에서도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물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풍물이 네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농악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네. 그 풍물은 이제 농악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농악이 한 3년 됐나요? 유네스코로 네. 그 문화인류 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농악이라는 말과 풍물 또는 지역마다 이제 뭐 매귀라고 하기도 하고 두레라고 하기도 하고 풍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용어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필요나 조직이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풍물에 나오는 또 네. 용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12발이니 뭐 상세니 네네. 번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사물놀이라고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제 사물놀이는 사실은 나중에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1978년도에 만들어진 용어인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풍물, 농악, 풍장 이런 말들을 원래 썼던 건데 풍물을 크게 구분을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게 생활 속에서 치는 농악, 그걸 이제 두레농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기회를 뽐낼 수 있는 농악, 이거는 판굿 또는 기회농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저희가 보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뽐내는 농악, 기회가 출중한 이런 농악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기회농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풍물은 처음에 이제 깃발이 있어요. 아까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농기가 있고 농기를 뒤따르는 영기가 있어요. 한자로 영자라고 써 있는 영을 따른다 해서 영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악기 치배들이 쭉 둘러서는데 선율악기가 있거든요. 유일한 선율악기. 태평소라는 악기가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악기, 꽹과리, 징, 장구, 북 요게 이제 뒤따르고 그 뒤에 상모를 돌리거나 꽃가를 쓴 소고제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춤을 추는 잡색 또는 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하나의 커다란 판도 만들고 보이는 이렇게 기계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뭐 12발 상모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큰 판을 구성을 해서 놀다가 그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각 개인 놀이들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꽹과리 치는 사람은 쇠놀이, 장구 치는 사람들은 설장구놀이, 그 다음에 소고를 하는 사람들은 소고놀이, 소고하는 사람 중에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12발 상모도 돌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번화라고 해서 접시 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각자의 그 기회를 뽐내는 자리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풍물은 움직이는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네. 음악은 보통 이제 앉아서만 하잖아요. 정지된 상태에서. 근데 유일하게 풍물은 음악을 연주하지만 움직인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세상에 없는 음악이기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형을 짜고 연주를 하고 기회를 보이고 하는 정말 훌륭한 세계 어디 내놔도 모자람이 없는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월초 아이가 들어갔는데 이제 입학할 때 선배님들이 그 풍물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좀 잘하는 아이들만 일부러 뽑아가지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5학년 때 이렇게 반을 하고 싶은 아이들 모아가지고 반을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2년 동안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하고 싶어 하고 저도 이제 보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좀 관심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오늘 또 이 시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오 과장님은 풍물 때 어떤 거 개인 악기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했어요. 다 하기는 배우기는 다 배웠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보통 이제 쇠잡이들, 이제 상세, 부세, 그다음에 이제 징, 장구, 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잡색이나 소고는 이제 거의 악기를 치지 않고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좀 안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설장구, 선반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걸 별도로 이제 또 배워가지고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판굿이라고 불러서 이제 앞굿, 뒷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굿에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 소리도 들려주고 재밌게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뒷굿 가서는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랑 대동놀이라 그래서 같이 수박치기도 하고 이런 놀이들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서 저희는 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또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았는데 자녀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지도해 볼 생각 없으세요? 원래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와이프를 풍물패에서 같이 만났어가지고 원래 꿈은 이제 가족 풍물단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네. 풍물은 사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사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연습할 기회도 없고 장소도 사실은 요새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서 네, 네. 지금은 접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조만간 장구를 지금 탈 생각이에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에서 좀 가르쳐 볼 생각을 네, 갖고 지도할 있습니다. 정도의 약간 그런 수준이 되셔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거의 이제 1년에 한 2번씩은 전수 가고 1년 내내 거의 악기를 배워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깊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서 계속 다녔는데 저는 한 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임실 필봉 굿을 제가 쳤기 때문에 임실 필봉에 가서도 악기를 배우고 사부님들을 초청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열심히 하셨네요. 네. 네. 저희가요, 요즘에 뭐 스포츠 스타들이나 또 예술계 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보실 때 또 실력이 정말 출중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권유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리키다 보면 재주가 있는 애들이 보이죠.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잠재력은 가리키다 보면 무궁무진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권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예술적으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거를 취미로 좀 하고 좀 더 커서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많이 권유했던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그 중에는 정말 이게 너무 좋아서,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민속예술단 나눔소리의 단원들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29, 30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3살, 12살에 저를 만났으니까 지금 저랑 같이 한 세월이 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려서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해요. 이게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수입도 어렵고 기타 등등을 쫙 설명을 하면 잘 듣고 있다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게 된 아이들이 지금 민속예술단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다른 직업 안 가지시고 그 일만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공연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네. 해서 그걸로만 생활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예술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기도 공연이 있어요? 나눔 소리에. 네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공연도 있고 또 이제 뭐 축제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을 또 알아봐 주시고 초청해서 초청하는 공연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공연한 횟수를 보면 굉장히 2003년부터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민속예술 하는 그 내용 면에서 이런 부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요? 부천이 이제 문화도시로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됐잖아요. 네. 부천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문화적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 만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라몬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생활문화도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전통 쪽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도시에 걸맞게 그 지역에 옛날부터 있었던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좀 해서 다른 문화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승의 날이 며칠 전에 지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선생님은 또 제자들은 많을 텐데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던 은사님이 계실지 또 궁금하거든요.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학창 시절은 저희 때는 이제 진학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선생님은 계시지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풍모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만난 은사님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지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1919년생이세요. 지금은 이제 안 계신데 정읍에서 정읍농악을 하셨던 어르신이에요. 우연찮게 정읍의 그 황토마루라고 하는 단체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읍으로 이제 선생님을 찾아뵈러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뵙고 이제 우도농악, 호남 우도농악인데 그 우도농악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희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농악을 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대접을 받고 막 그렇지 않던 시절이라 서울에서 젊은 친구들이 당신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내려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하셨던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주셨던 어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사실은 내려줬던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은 뭐였냐면 30분을 배우면 300시간을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너 것이 돼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를 했을 때 그것을 정말 많은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너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작은 물론 풍물에 국한된 말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커다란 지침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윤하명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근데 선생님께서 또 타임머신을 타고 또 네. 젊은 시절로 또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진로를 또 택하실지요?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비슷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물론 그 당시 젊었으니까 젊은 혈기나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지만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조금 안정적인 직업,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뭐 이런 쪽 직업을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네. 그럼 뭐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연주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예술단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고민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우리로서는. 네. 그러면은 저기 과장님은 뭐 진로 다시 택한다면 어떤 일 하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질문. 타임머신을 탄다면? 저는 뭐 사회복지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원래 농사를 짓는 게 꿈이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든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고향에 내려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요, 또 이야기를 또 선생님 좋은 이야기를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악기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어떤 악기 오늘 연주해 주실 건가요? 원래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꽹과리를 좀 잘 쳐요. 그래서 사실 꽹과리 소리 들려주고 싶은데 여기 뭐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그 풍물 소리보다 네. 우리나라 악기인 소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소금이라는 악기로 우리의 그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하고 도라지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각자의 방식대로 한번 감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전공이 아니라 아. 좀 실수했어도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실수한지 아무도 몰라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을 라디오에 나오신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우선 지역의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서 너무 우선 영광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다가가서 많은 정보들이 여기를 통해서 된다는 걸 보고
굉장히 멋있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과장님. 네. 저는 이렇게 전통을 계승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인으로서는 좀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소리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런 무대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고유한 독창성이 없이는 세계 속에 빛나기가 힘들다는 뜻이겠는데요. 2014년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세계가 보존할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우리 삶에 녹아 흐르고 세대를 아우르며 다양성과 윤기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솔선해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능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